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지난 단식을 끝내고 본가에도 다녀왔고요. 이것저것 먹어보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내 몸이 괜찮은지, 어떻게 먹어야 맛있고 돈도 덜 들이면서 그나마 덜 나쁘게 먹을 수 있을지 미리 알아둔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먹어보는데요. 대략 18대 6 단식이랑 1일 1식을 병행하면서 평소 식단에다 자주 먹지 않는 정제 탄수화물을 더해서 먹어봅니다. 초반에는 맛도 있으면서 배도 부르고 속도 편안하고 몸 상태도 좋았는데요. 날이 갈수록 먹는 양이 늘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몸도 무겁게 느껴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가뜩이나 식단할 때는 잘 먹지도 않고 의심스러운 음식들이었는데 이대로 뒀다간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 몸이 재정비하고 재할 일을 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정화와 치유라는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며칠 단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밤 8시 40분 지나고 있고요. 단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스톱워치를 켜두고요. 백업으로 이렇게 단식 어플도 켜둘게요. 이번 단식은 물과 커피만 마시고 진행해 볼 거고요. 매일 아침 문복에 인바디 케톤 혈당 수치랑 몸 상태, 눈바디를 기록하면서 이번 단식은 어떨지 단식 시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전 8시 39분 지나고 있고 단식 시간으로는 11시간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케톤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0.2mmol/L가 나왔고요. 혈당은 83mg/dl가 나왔습니다. 금방 마실 거, 나중에 마실 거 이렇게 2잔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먹는 영양제는 이렇게 3가지,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랑 비타민 C, 비타민 D3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11분이고 단식 시간으로는 35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케톤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0.7mmol/L가 나왔고요.
혈당은 78mg/dl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35분이고 단식 시간으로는 60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케톤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2.1mm가 나왔고요. 혈당은 64mg/dl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10분이고 단식 시간으로는 84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케톤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3.8mm가 나왔고요. 혈당은 61mg/dl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9시 30분 지나고 있고 단식 시간으로는 108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케톤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4.5ml/L가 나왔고요. 혈당은 60mg/dl가 나왔습니다. 현재 단식 시간은 이렇게 108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이번 단식은 108시간으로 종료를 합니다. 이번에는 목표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단식했었는데 그래도 72시간은 해보자 하고 나름의 다짐을 했었어요.
어찌됐든 108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곧 있으면 주말이기도 하고 냉장고에 만들어 놓은 음식들도 기다리고 있고 이만하면 됐다라는 기분이었고 식욕이 마구 오르는 느낌하고는 다르게 조금 있다가 뭐 좀 먹는 게 더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원시 수렵 채집인이었다면 서둘러 사냥을 하고 먹을 걸 구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겠죠. 단식을 더 이어가기 힘들어서라기보다 단식을 더 이어갔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유는 보식하고 식단하면서 108시간 동안 단식하면서 기록한 수치들을 정리해서 결과와 느낀 점들과 함께 말해볼게요. 이번 108시간 단식은 어땠는지 먼저 인바디 수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체중은 총 4.1kg 감량됐고 골격근량은 총 1.3kg 감량, 체지방량은 총 1.6kg 감량됐습니다. 이어서 인바디 수치 변화를 펼쳐놓고 보면 단식 초반에 감량폭이 컸던 지난 단식들과는 다르게 35시간과 60시간 사이에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의 감량폭이 컸던 걸로 나타났고 이후 감량폭이 서서히 줄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단식에서도 대략 40에서 50시간 무렵을 기점으로 체지방 요소가 늘면서 지방대사가 활성화되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단식하면서 일관되게 나타난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케톤 혈당 수치 변화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혈중 케톤 수치는 총 4.3mmol/L 증가했고 공복 혈당 수치는 총 23mg/dL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단식 35시간과 60시간 사이에서 케톤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혈당 수치는 꾸준하게 감소했습니다. 이후 케톤 수치는 꾸준히 올랐지만 혈당 수치는 60시간 이후부터 거의 유지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케톤과 혈당 수치 변화에서도 35시간과 60시간 사이를 기점으로 지방대사가 활성화되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더불어서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로운 효과들이 배가 되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108시간 단식은 물과 커피만 마시면서 진행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단식하면서 물, 커피, 방탄커피, 애플사이다 비니거, 에그 패스팅을 해보겠다고 달걀까지 먹어봤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체중이 감량되고 케톤 수치가 오르면서 혈당은 내려갔습니다. 공통적으로 지방대사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단식하면서 영양 공급이 제한됐을 때 원활한 신진대사와 대사 유연성을 유지하는 등과 같이 내 몸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맞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준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영상이 도움이 될 듯 하고요. 저는 가장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식으로는 물단식을 꼽지만 제일 수월했던 단식은 방탄커피를 마시면서 진행했던 지방단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월했다는 건 알기도 어렵고 측정도 거의 불가능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진 단식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식하면서 내가 느끼는 몸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즉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 내 기분과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탄커피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커피, 녹차, 기타 차 종류, 식초, MCT 오일, 채소 육수, 사골 육수 등 단식 중에 허용하는 음식들은 단식을 돕는 조력의 역할이지 이러한 음식들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태우고 기력을 돋우면서 체중이 내려가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방탄커피와 같이 단식을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고 내 몸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마다 단식의 목적이 다를 테지만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내 몸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맞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내 몸이 알아서 전반적인 몸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려 줄 겁니다. 단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기분과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참고 견디는 끈기와 인내, 의지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 탓이겠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많고요. 그렇게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게 당연시 됐습니다. 근데 식단 조절이나 단식을 할 때마저도 그러한 스트레스를 안고 올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단식을 할 때 느끼는 나의 기분과 감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의학에서는 뇌와 장이 서로의 신호 체계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소통한다고 해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뇌장축 이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드는 기분과 감정, 그리고 단식이 길어졌을 때 느끼는 기분과 감정은 현재 몸 상태를 반영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음식을 먹고 내 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맞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이롭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하면서 음식 생각이 떠나지 않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부작용이 오래 지속된다면 단식을 중단하고 깨끗한 음식들로 식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단식하기에 적합한 몸 상태가 아니거나 대사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지속되는 극심한 부작용을 견디면서 단식을 이어가 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내 몸이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식 목표를 반드시 지키려 하기보다 내 몸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단식을 해보면서 단식 중에 느껴졌던 기분이나 감정을 바탕으로 추후 단식을 계획하는 것이 더 이롭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08시간 단식을 하면서 들었던 의구심은 단식이 길어졌을 때 느꼈던 기분과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만하면 됐고 조금 있다가 뭐 좀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즉 이러한 기분이나 감정이 나의 현재 몸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단식하면서 측정했던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체중, 체지방, 혈당이 모두 낮았고 단식이 길어지면서 거의 유지됐지만 서서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종교의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단식을 더 이어가는 게 나에게 이롭거나 바람직할까 싶었고요. 100시간 이후부터는 수면의 질이 좀 떨어졌는데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단식은 108시간으로 종료를 했던 겁니다. 내 몸이 제 할 일을 하면서 회복하고 재정비를 했을 테고 보다 깨끗해진 몸 상태가 되었을 거라 기대합니다. 체형이나 수치들이 개선되어서라기보다 내게 닥친 현실이 비록 가혹할지라도 단식을 끝낸 지금 내 기분이 좋다고 느껴지니까요. 그러면 저는 질 좋은 영양의 균형 잡힌 깨끗한 음식들로 다시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추후 장기 단식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더 유익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